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인다입니다. 이제 장 끝났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03% 빠졌습니다. 다행히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줄이기는 많이 줄였고 코스닥은 0.61% 정도 빠졌네요. 코스피 보니까 개인들이 603억, 기관이들이 160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1031억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만 좀 약간 눈에 띄게 찔끔 올랐고 200원, 현대차 2.7%, 기아 0.8, 포스코홀딩스 0.8% 정도 올랐네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찔끔찔끔 오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뭐 상당히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투자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코스닥은 0.61% 빠졌죠. 개인들이 2,888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2,200억, 기관 517억 매도했는데 오늘 외국인들 좀 많이 매도했습니다. LNF가 한 0.8% 올랐고요. 펄어비스가 6.3% 정도 올랐고 카카오게임즈 0.58% 정도 올랐죠. 오늘 에코 시리즈 좀 빠졌네요. 에코프로비엠 2.68, 에코프로 3%, 셀트리온 헬스케어 8% 빠졌네요. 거의 폭락인데 JYP 3.9%, HLB 1%, 셀트리온 제약 5.89, 오스틴 임플란트 0.05% 정도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생각외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비실비실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 환율은 1301원 6.5원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0.5% 정도 많이 빠졌고요. 달러 인덱스는 102.5, 0.14%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조금 답답한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어요. 투자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또 이익을 얻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항상 뭔가 그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뭔가 참 안타깝죠. 이런 거 보면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하여튼 외국인들이 홀로 좀 매도했다는 거예요. 한 1080억 정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거죠.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 안 되는데 외인들이 매도했다는 게 별로 안 좋았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약세가 두드러졌어요. 보니까 그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락을 했잖아요. 테슬라 굉장히 빠지더라고. 그래서 투자 심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영향이 많죠. 최근에 또 골드만삭스가 이제 고평가 논란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더라고요. 중립으로 낮췄고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낮추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자극이 돼요. 그러다 보니 테슬라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한 6% 이상 정도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하락을 했고요. 이 코스피의 LG엔솔은 0.5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삼성 SDI 주가도 한 0.7% 빠졌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좀 빠지고 하여튼 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주도 많이 빠졌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쉽기는 하네요. 보니까. 그리고 NH투자증권이 이제 공모가의 최고 그 4배까지 오를 수 있는 상장 당일에 한해서 신규 종목의 미수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27일날 보니까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장일 당일에 미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업무 규정 시행 세칙 시행인데 전날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60에서 한 400% 정도 확대된 데 도치고 기존에는 공모 가격이 90에서 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서 결정된 시초가를 기준으로 개장 이후에 다른 종목과 동일한 가격 제한폭을 이제 적용해 왔죠. 하지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 절차 없이 공모 가격 그대로 이제 결정이 돼요.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 60에서 한 400% 정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모가 가격 제한폭보다 범위가 확대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당일에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가지고 상장 당일에 한해서만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네요. 이 미수 거래라는 게 투자자가 일정 비율로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 종목을 매입하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투자자로서는 자신이 보유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주문을 할 수 있는데 이 거래일 뒤까지 해당 금액을 갚지 않거나 주가 하락으로 증거금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으면은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당한다. 반대 매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미수, 뭐 신용, 레버리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가 뭔가 변질이 되는 것 같아. 막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인가 그 기업도 골 때리네요 보니까. 뭐 안 좋은 그런 또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횡령 사건인가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왜 자꾸 이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참 문제야 보면.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사내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용규 공동대표 사임으로 주가가 6% 정도 떨어진 거죠. 요즘 CJ 때문에 난리죠. CJ 도대체 이 기업이 제정신이야. 하여튼 그런 일도 있고 뭐 삼성전자 또 무상증자도 무상증자 삼성도 뭐 유상증자 물적 분할 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유상증자 아니고 물적 분할 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당장 그렇게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힘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2,600원으로 마무리됐어요. 막판에 오르더라고. 72,500원에서 다시 또 100원 올랐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은 220만 주 나왔네요. 제가 볼 때는 한 200만 주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봤는데 충분히 샀고 기관 애들이 한 41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이 190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개인들이 좀 팔고 나가야겠죠. 우리 외인들만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어. 신나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JP 67만, CLE 63만, 모건 15만, CT 12만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애들이 58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들어왔어요. 풀 매도. 그리고 UBS 96,000, CLE 61,000 해가지고 매도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물량도 많이 들어왔어요. 61만 주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공매 상당히 많죠. 우선주도 뭐 비리비리 하더라고. 오늘 6만 6만 100원에서 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그래서 막판에 찔끔 오르네요. 6만 300원으로. 그래도 많이 좀 부족합니다. 외인들이 좀 팔았어요. 오늘은 좀 팔더라고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팔다 보니까 힘이 없었고 그 사이에 이제 기관하고 개인들이 샀고요. 맥커리 애들이 한 6만 주 정도 샀고 메릴린치 1만 주 정도 샀는데 오늘 좀 많이 팔았죠. JP 12만, 메릴린치 5만 8천, CLE 5만 5천, 골드만 4만 2천, UBS 3만 5천. 그러다 보니까 힘없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내일까지 하면은 이제 배당 받을 수 있는 건데 좀 빠지면 좋죠. 내일 솔직히 내일 또 빠졌으면 좋겠어요. 빠져가지고 좀 쌀 때 좀 왕창 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장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